기초생활수급자로 생계급여를 받고 계신 분들, 작년에 들어두신 적금이나 예금에서 이자를 받으셨나요? 50만 원 정도의 이자를 받으신 경우 매달 받는 생계비에서 약 2만 원 정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1년, 2년, 아니면 영구적으로? 그리고 이자 받은 시기에 따라 감액 시작 시점도 달라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안녕하세요. 소소하지만 담백한 복지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소담이입니다.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주제 중 하나인 이자소득 처리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적금이나 예금 만기로 이자를 받으면 생계급여가 얼마나, 언제부터, 얼마 동안 줄어드는지, 그리고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까지 실제 사례와 함께 명확하게 설명드릴 테니까요. 이 정보가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이자소득이 생계급여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기본 원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자소득은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때 재산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소득인정액이라는 건 쉽게 말해서 여러분이 얼마나 생활할 능력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인데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같은 실제소득에서 여러 공제를 뺀 금액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쳐서 계산합니다. 그런데 이자소득의 경우 특별한 계산 방식이 적용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연간 24만 원까지는 공제해줍니다. 이건 생활준비금 성격으로 인정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김소담 씨가 2024년에 이자를 50만 원 받았다고 가정해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24만 원을 먼저 빼고 나머지 26만 원만 실제 소득으로 잡히게 됩니다. 이렇게 계산된 26만 원을 12개월로 나눠서 매달 소득인정액에 더하는 방식으로 적용합니다. 26만 원을 12개월로 나누면 월 21,667원이 되겠죠. 바로 이 금액만큼이 매달 소득인정액에 추가되면서 생계급여가 그만큼 줄어드는 겁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적용 시기입니다. 이 부분이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데요. 원칙은 명확합니다. 어느 해에 이자소득이 발생하든 그 다음 해 4월부터 정확히 1년 동안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2024년에 이자소득이 발생했다면 2025년 4월부터 2026년 3월까지 1년 동안 생계급여에서 차감되는 거죠. 왜 다음 해 4월부터 적용될까요? 이건 국세청에서 전년도 금융소득 자료를 취합해서 복지 시스템에 제공하는 시기가 매년 4월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자를 받은 그 해에는 바로 반영되지 않고 다음 해 4월이 되어야 차세대 사회보장정보 시스템을 통해 조회되고 반영되는 겁니다. 이제 좀 더 구체적인 예시로 설명드릴게요. 박소담 씨가 1인 가구 생계급여 수급자이고 2024년에 적금 만기로 이자 80만 원을 받았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먼저 기본공 제 24만 원을 빼면 56만 원이 남습니다. 이걸 12개월로 나누면 월 46,667원이 되는데요. 2025년 4월부터 2026년 3월까지 매달 이 금액만큼 소득인정액이 증가하게 됩니다. 2025년 기준으로 1인 가구 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76만 5,444원입니다. 만약 박소담 씨의 원래 소득인정액이 70만 원이었다면 이자소득 반영 후에는 74만 6,667원이 되어 여전히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래 소득인정액이 이미 73만 원이었다면 이자소득 반영 후 77만 6,667원이 되어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초과하게 되고 이 경우 생계급여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알아두시면 좋은 게 있습니다. 바로 12개월 초과 적금에 대한 추가 공제인데요. 이 부분을 모르셔서 손해보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만약 이자가 발생한 적금이나 저축상품의 가입 기간이 12개월을 넘었다면 초과된 개월수만큼 월 2만 원씩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정소담 씨가 24개월 만기 적금에 가입했다가 만기 시 이자 100만 원을 받았다고 해볼게요. 일단 기본공 제 24만 원을 뺍니다. 그러면 76만 원이 남죠. 그런데 이 적금이 12개월 초과했으니까 12개월 곱하기 2만 원 해서 24만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76만 원에서 24만 원을 또 빼면 52만 원이 남고 이걸 12개월로 나누면 월 4만 3,333원만 소득인정액에 반영되는 겁니다. 적금 개월 수를 계산할 때는 날짜는 고려하지 않고 가입 월만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2021년 12월 31일에 가입해서 2022년 12월 1일에 해지한 적금의 가입 기간은 13개월로 산정됩니다.
이런 추가 공제를 받으려면 적금 통장 사본이나 계약서를 가지고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신규 수급자의 경우는 조금 특별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2025년 1월 이후에 새로 수급자가 되신 경우라면 수급자가 된 이후에 이자 소득이 없다면 이전 연도 이자 소득을 삭제하고 적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 최소담 씨가 2024년에는 수급자가 아니었고 2024년에 이자 70만 원을 받았는데 2025년 6월에 처음 수급자로 선정됐다고 해볼게요. 그리고 2025년에는 이자 소득이 전혀 없었다면 2024년 이자 소득을 반영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 알아두실 점은 이자 소득 반영이 다른 소득과 합쳐져서 계산된다는 겁니다. 강소담 씨가 이자 소득으로 월 2만 원이 추가되고 동시에 근로소득이 조금 늘어났다면 이 모든 소득이 합쳐져서 소득인정액이 계산됩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는 큰 금액이 아니더라도 여러 소득이 겹치면 수급 탈락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해요. 이자 소득은 국세청 자료로 조회됩니다. 연 10만 원 미만의 이자 소득이 발생하는 계좌는 수집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10만 원 이상이면 자동으로 조회되어 반영됩니다. 전년도 이자 소득을 당해연도 이자 소득으로 반영하는 방식이고 조회 시기는 보통 연 2회 확인조사 때 이뤄집니다. 참고로 국세청에서 지급하는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을 받으신 경우 이건 소득과 재산 어느 것으로도 반영하지 않습니다. 다만 금융재산 잔액으로 조회되는 경우에는 금융재산으로 산정되니 이 점도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제가 여러 사례를 접하면서 느낀 건 많은 분들이 적금이나 예금 만기 시 이자 소득 처리에 대해 잘 모르고 계시다가 갑자기 생계비가 줄어들어서 당황하신다는 거예요. 특히 목돈이 필요해서 적금을 들었다가 만기 시 이자로 인해 생계비가 줄어들면 오히려 생활이 더 어려워지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적금이나 예금에 가입하실 때는 만기 시 받게 될 이자가 얼마인지, 그로 인해 생계급여가 얼마나 감액될지 미리 계산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금융기관에 문의하면 예상 이자액을 알려주니까 그 금액에서 24만 원을 빼고 12로 나눠서 대략적인 월 감액분을 계산해 보실 수 있어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자 소득은 1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이자 소득은 2025년 4월부터 2026년 3월까지만 반영되고 2026년 4월부터는 다시 원래 받으시던 생계비를 받으실 수 있어요. 따라서 이자 소득으로 인한 감액은 영구적인 게 아니라 1년 한시적이라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정리해드리면 이자 소득이 발생하면 기본공 제24만 원을 뺀 금액을 12개월로 나눠서 매달 소득인정액에 반영합니다. 적용 시기는 이자 발생 다음 해 4월부터 정확히 1년간이고요. 12개월 초과 적금이라면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해 보세요. 신규 수급자의 경우 이전 연도 이자 소득이 삭제될 수 있으니 이것도 주민센터에 문의해 보시고요. 여러분의 상황은 소득, 재산, 가구 구성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이자 소득 하나만으로 수급 탈락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 전체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을 넘는지가 중요하니까요. 만약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소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